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고상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스위스 빌에 있는 해밀턴 본사까지 왔습니다. 네, 사실은 제네바에서 지금 한창 와치스 앤 원더스라고 시계 업계에서 월드컵 같은 큰 행사인데 그 행사 중간에 하루를 빼가지고 네. 지금 빌에 와 있어요. 처음에 그 해밀턴 본사를 가고 싶긴 했는데 저도 이게 제네바에서 2시간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행사 중간에 가는 게 현명한 생각일까 성민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해밀턴 본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요. 차를 섭외해가지고 노생활님이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카메라 잡고 계신 노생활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보다도 본사에 볼 게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채널이 온다고 해가지고 CEO님은 지금 안 계시더라고요. 중국에 가셨다고 행사가 있어 중요한 행사가 있어 안 오셨다고 하는데 빈집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말씀을 해주셔서 친절한 마케팅 부서의 직원분들께서 이제 해밀턴의 역사적인 시계들을 진짜 원본을 이렇게 감상할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 한국에선 정말 유명한 시계잖아요. 그렇죠. 제가 차고 있는 거는 좀 더 미군 시계의 디자인에 가까운 그 후속 모델인데 이 모델도 영화와 관련된 헤리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군 시계 디자인에서 약간 수정을 본 거긴 한데 네네네. 영화에 나온 거는 이 버전이다. 이 버전이다. 네, 진주반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 중간에 나오는 이 시계가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밀리터리 관련한 시계들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영화에서 전쟁 영화고 그 와중에 진짜 카키필드는 밀리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등장을 시켜줘가지고 정말 시계 팬으로서 되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되게 반가워가지고 꺼내봤어요. 네네. 제 시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해밀턴 카키 머피가 뭐 우리가 언박싱 비디오도 했고 지금 네네. 차고도 있지만은 저희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영화에 실제로 촬영될 때 사용됐던 소품 프로버츠인 해밀턴 머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장 위에서 초침이 이렇게 딸깍딸깍 모스 신호를 보여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시계 밑에 잘 보이시나요? 시계 밑에 이 전기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장치 옆에 있는 스위치를 앞뒤로 돌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초침이 딸깍딸깍 움직이는 굉장히 재밌는 장치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데 또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형이 그런 거 못 참잖아요. 다 모든 게 실제화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장 밑에다가 이 전기 장치를 그래서 이 시계를 들어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전기선이 연결된 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래서 어디 다른 소품 같은데 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인간이구나. 놀란 형. 멀리서 보긴 좋은데 밑에서 일하기 좀 힘들겠다. 그런 옆에서 카메라 돌리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이 스위치를 돌리고 있었을 직원분들 생각하면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해밀턴의 첫 번째 영화 시계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인가요? 상하이 익스프레스에 그러니까 나왔던 1930년. 시계인데요. 네, 1930년도에 첫 번째로 영화에 등장했던 소품으로 나왔던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계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만들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지금까지 뭐라 그러지? 시장에 나와서 잘 됐던 시계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비슷한 거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최근에 있었던 시계 중에서. 1930년대에서 현대적인 손목 시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요 시계인데 뭐 아르데코풍의 그런 시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밀리터리 회중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섞여 있어요. 아르데코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밀리터리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쿠션 케이스이기도 하면서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레그를 달아가지고 헌터백의 커버처럼 커버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아크릴 유리가 옛날 거니까 옛날 시계는 다 아크릴 유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크릴이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품이잖아요. 플라스틱 전에는 미네랄 글래스를 더 옛날에 근데 요즘 유리보다 더 잘 깨지는 유리 제작 기술이 그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질까봐 이렇게 많이 궁리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죠. 커버 씌우는 것도 있고 뭐 리베르소 같은 건 뒤집어버리고 뭐 그렇죠. 이런데 트렌치 워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 케이지 같은 걸 달아가지고 네. 잘 안 보이게끔 할 정도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저는 그래서 덮개까지 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면 take my money. 네. 바로 사실 준비가 돼 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 시계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되게 네, 반가웠고 반가웠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시계가 뭐였나요? 펄사 시리즈가 있는 게 굉장히 반가웠었는데요. 네. 이 금통 시계고 실제로 처음에 이제 시계 발전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이 있는 게 디스플레이 발전이 또 네, 연관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시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담당자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어졌고 400개 한정판인 첫 번째 LED 디스플레이 시계인데 나중에 그 경제 위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를 금 가격을 받으려고 많이 뽀개서 팔아가지고 실제 남아있는 시계가 몇 개 없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금 버전의 P1이 이베이에 잘 없더라고요. 네, 뭐 P1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팔려서 그런 이게 당시 차값보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해밀턴의 어떤 전성기 때의 혁신. 근데 네네. 굉장히 뭐랄까 이거 혁신인데 이게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쌌기 때문에 좀 그렇죠. 해밀턴이 힘들게 하는 네. 시계이기도 한데 요즘 이 PSI 시계에서도 그렇죠. 요 네. 시계의 디자인을 그대로 한 거를 만들 수 있는 약간씩 다른 버전이 있는데 얘는 좀 요즘 현행 PSI보다는 좀 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버전으로 낸 거가 굉장히 탐나가지고 항상 좀 위시리스트에 들어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원본 P1을 보니까 또 그것도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 72년도 역사적인 P1을 네. 제가 실제로 볼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전체 금이어가지고 다른 거는 들었을 때 이렇게 무게감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시계는 드는 순간 엄청 야, 무게감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브레이슬릿까지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텐데 그러니까 차값보다 비싸지. 그리고 진짜 블루 하와이에서 1961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잤던 벤츄라가 있습니다. 요즘 뭐 벤츄라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 보면 가끔 엘비스라는 그렇죠. 그 부제가 붙어있는 컬렉션 그런 것도 종종 보시게 될 텐데 진짜 엘비스가 찼던 많은 분들이 해밀턴 하면은 벤츄라를 떠올리실 때가 굉장히 많은 이유기도 하고 자동차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 디자인을 갖다가 손목시계에 도입을 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그때 그 CEO 인터뷰 하실 때도 이거를 굉장히 아낀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전기 시계였잖아요. 아, 네네네네. 근데 해밀턴이 혁신을 첫 번째로 하는 건 맞는데 항상 좀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지고 너무 앞서가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 두 시계가 참 해밀턴이 힘들게 하는 시계이기도 그런 것 했는데 같습니다. 반짝 성공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미스터 리플리, 맷 데이먼이 주연한 리플리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네네네. 그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직접 찾던 시계네요. 뭔가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젊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류층이 찰 법한 시계를, 시계의 이 모델이 이 해밀턴의 이 사각시계였던 거죠. 사각시계가 이 디자인이 한 1930년대 이때 되게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시계를 찰 수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테고 그래서 말이 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본 시계들이 진짜 영화에 나왔던 시계도 있고 진본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셨었죠. 약간에. 근데 아는 영화에 나왔던 그 시계가 정말 나왔다는 거는 좀 성덕으로서 여기까지 온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인 피스 저희가 안 올려놓은 것도 많은데 저기 19세기 말에 활약했던 20세기 초에 이때 활약했던 철도 포켓 시계도 여기 있고 요거 이따가 꺼내가지고 이걸 왜 안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까먹었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해밀턴이 이제 이 시계가 그 원래 영화에 등장했던 시계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시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도 그 당시에 영화 제작만을 위해서 따로 제작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차고 있었던 그 시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시계 말고 새롭게 영화에 등장할 시계는 없나 궁금해 하실 텐데 곧 개봉할 인디애나 존스의 속편에서 주인공 해리슨 포드의 시계로 또 해밀턴의 볼튼이라는 시계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도 살짝 우리가 엿봤는데 상세 리뷰는 한국에 돌아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밀턴이 재밌는 게 그 크로노그래프와 관련된 헤리티지가 굉장히 많죠. 요즘 해밀턴이 크로노그래프들을 굉장히 섹시한 걸 많이 내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출시된 재즈마스터 퍼포머 같은 것도 굉장히 섹시한 시계이고 대중적인 시계이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거를 찾는 분들은 뭐 영국 공군 로얄 시계 에어포스, 네.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갖고 싶은 거, 형민님 컬렉션에서 뺏어오고 싶은 시계가 요 인트라매틱인데, 네. 60년대 디자인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또 70년대 요 같은 디자인인데 크라운이 왼쪽으로 가 있는 오토매틱 버전이 있어요. 네네네네. 첫 번째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들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모듈형인데 푸셔 위치랑 크라운 위치랑 높이가 안 맞으니까 네네. 왼쪽으로 아예 돌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시계였습니다. 근데 모듈의 장점이 있습니다. 얇잖아요. 네, 한 거보다 얇아지죠. 그래서 아무튼 얘도 원조의 위험이 있네요. 분명히 만들기는 요즘 시계가 훨씬 잘 만들었을 텐데 원조라 그런지 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60년대 이 빈티지를 갖고 싶다. 이 원조 시계를 보고 나니까 그 인트라매틱 H하고 오토매틱하고 둘 다 이 네. 시계의 그 바이브와 아우라를 너무 충실하게 잘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원래도 얇은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핸드 와인딩인데 뭐 크로노그래프가 일단 들어가면은 네. 기계식은 어쩔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테넷입니다. 테넷에 나왔던 프로버츠인데요. 이것도 아까 재미있는 디테일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놀란 감독이 촬영을 할 때 왜 영화 같은 걸 찍을 때 슛하면은 슬레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잖아요. 이 시계 세팅을 할 때 타이머 같은 게 나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장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10초 있다가 구동하기 시작. 이 시계 위에 표시되는 화면이 구동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영화만을 위해서 제작된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여기도 머피와 마찬가지로 전기 장치 같은 게 뒤에 달려 있거든요. 네, 네, 네. 파는 시계랑 다르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은 똑같죠. 네, 빌로우대로. 굉장히 멋진 시계고, 또 논란형이 영화에서 표시되는 시간별로 따로따로 시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었대요. 어떤 거는 이렇게 뭐 4시 가리키고 있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버츠는 실제로 그 시지침 분침이 작동한 시계가 아니고 이 표시되는 그 디지털 카운트다운만 작동하는 프로버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위해서 여러 시간대를 표시하는 프로버츠를 여러 개 만들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해밀턴도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여기 달려온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해밀턴도 영화에 되게 대사에서는 진심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소품이지만 굉장히 영화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거를 꾸준히 해와서 이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아카이브가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영화 팬으로서도 되게 뿌듯하고 시계 팬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오길 잘했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본 거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아카이브에 있는 거 다 꺼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오면은 또 굉장히 귀한 피스들을 꺼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온님 계실 때니까 더 무리한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고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본사에 와가지고 와치센 원더스 중간에 다 신제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역사적인 시계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아니,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해밀턴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고성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